주거라는 것이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뭐 누구나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주거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택조합의 표류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주민들,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서 자신의 토지나 땅을 이 사업에 넣고 좀 더 나은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법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닌 방식을 허용하고 있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은 이 제도를 남용하거나 기망하는 사람들이 끼어들므로써 사업이 굉장히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남양주 오남 지역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조합원의 피해가 심각하게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공공개발로 전환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사업성을 높여서 잉여분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즉 기본주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인데 충분히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본인이 살고 싶은 기간 내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가 아니라 스스로 일정한 수익을 내므로써 지속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류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공공이 개입해서 기본적으로 주거를 안정시키고 나아가서 새로운 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혹은 시니어에게 공급한다면 남양주가 삶이 편안한 주거가 안정된 도시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김한정 후보께서는 이 표류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어떻게 좀 정상화할 방법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 의견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지금 오남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택조합 운영 부실로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왜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가 정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히 우리 법률가로서 백주선 변호사께서 그런 문제에서 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좀 물 한 잔 드시고 하시죠. 아니요, 제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걸 공유를 해서 이런 부실을 허용하는 잘못된 제도나 행정 감시, 이건 이제 막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과 동시에 지금 하나 걱정하는 것이 남양주 내 불균형입니다. 신도시와 원도심, 또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이런 격차입니다. 그 재개발하고 또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양주에는 신도시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많은 혜택을 누리는 지역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거나 또 그 발전의 계기를 못 잡아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양주의 보다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격차 문제를 해소를 위한 지원도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원도심과 구시가지의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시가 어떤 인센티브와 지원을 할 것인가, 용적률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특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참 여기도 지역마다 다들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없는 데가 없던데 참 주광덕 시장이 왜 이렇게 저랬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계속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또 하나 예술인 레지던시 조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예술가 등과 간담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청년 예술가들은 시립미술관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창작할 수 있는 공간,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김한정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으면 의견 먼저 이 부분 또한 의견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청년에 대한 주거 또 작업 또 스타트업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백주선 후보와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청년 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가에 대한 지원도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청년들에 대해서 우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되고 사업을 구성하거나 예술적 창작 활동을 하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대책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 인프라와 관련해서 지능형 CCTV 전면 교체라든가 아니면 AI 안심 드론 및 스마트 안심 가로등 등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혹시 후보님께서 가지고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계획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 개선 또 기술적 발전 또 경찰과의 협력 속에서 또 소방과의 당국과의 협력 속에서 개선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특히 몇 가지 우려할 사태들이 있습니다. 뭐 안전하고 무관하지는 않지만 최근 뭐 이런 스토킹 살해 사건 같은 것들이 아주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왜 이런 일이 허용됐는가? 그래서 여성에 대한 안심 기가와 또 이런 스토킹 등 관계 범죄에 대한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조금 더 안심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할 것인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건 경찰 당국하고 또 긴밀히 협조해야 될 것이고요. 예, 일단 거기까지 듣겠고요. 젊은 여성들이 거주지 안전에 관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한 9점 만점 평균 5.4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남양주도 예외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 제도가 남양주에서는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남양주가 왜 경기도 평균마저도 못 미치냐 진짜 중요한 문제제기를 우리 백주선 후보가 해주었습니다. 남양주 시장 지금까지 민주당 시장이 없었습니다. 꼭 어떻게 보면 정파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시장이 한 분 있었는데 또 탈당해서 절로 갔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보수시장 이 10수년 동안에 남양주는 경기도 도시 평균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저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백주선 변호사님이 후보님이 중요한 제기들을 부분 해주셨어요. 왜 더 잘해야 되는데 뒤처지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사회보장, 복지, 교육,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일자리, 교통 모든 부분에서 더 잘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혹시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거나 법안을 내신 게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 부분요? 네. 저는 지금 제가 담당 상임위들이 그런 안전 부분보다는 다른 경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 시절에 뭐 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의 영역은 집행의 영역이고요. 네. 국회의원은 예산을 확보를 하고 네. 또 우리 지역사회의 큰 방향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교통혁명 그다음에 일자리혁명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네.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했죠. 그거는 시장한테 과거 시장들한테 좀 주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시장 두 분 지금 제 이름 제가 머릿속에 이름이 막 떠오르는데 그분들 멱살을 잡고 끌고 올 수도 없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김한정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백주선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아까 저 오남 지역주택조합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적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공공개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아까 우리 김한중 후보님께서 특별한 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법을 하신 분이니까 더 잘 아실 거라서 저는 제가 그에 대해서 세세한 문제를 제기하자 지금 이 시간에 그 토론의 적절한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자는 사람하고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면요 하자는 사람이 이겨요. 근데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남양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고 또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법적 제도적 으로 막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국회와 협력하고 중앙정부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결적으로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사법적인 또 민형사상 여러 가지 쟁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시청에서 바로 개입해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건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곧 이어서 우리 김한중 후보님께서 바로 주도권 토론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주제가 마지막 주제인가요? 마지막 주제 주거입니다. 우리 남양주는 주거 문제에서 공급 측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3기 수도권 신도시 최대 규모의 왕숙 신도시를 유치를 하면서 신규 주택 규모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또 문제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거를 아파트 세대의 공급 측면에서 볼 것이 보다는 저는 시장의 입장은 도리어 이 늘어나고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생활의 질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한 이런 인프라 또 그런 각종 유관된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신구 신도시, 신도시 원도시 간에 아까 지적했다시피 그런 격차, 부조화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 균형, 또 서로 상부상조,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더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또 중요한 부분이 저는 도시가 팽창하면서 필연적으로 갈등 요인들도 생깁니다. 쓰레기 처리, 소각장, 변전소, 또 열공급, 또 다양한 또 학교 부족, 통학로, 공원, 다양한 우리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하고 높이기 위한 서비스가 지역 편중 또는 지역 간의 갈등의 요인도 되는 만큼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거 정책을 단순하게 무슨 주택 공급의 측면에서만 좁게 봐서는 안 된다. 저는 주택 공급은요 사실은 공영 공급 그다음 부분은 공공 공급 부분은 정부 정책 그다음 시 차원에서 실제로 우리보다는 지금 이미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알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남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리어 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가지고 아까 말했던 청년 창작 또 이런 낙후된 또 아주 오래된 이런 주거 형태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데 투입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백주선 변호사님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저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입니다. 돈, 제도, 중앙정치의 협력, 또 중앙정부의 지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와서 실질적으로 실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6명의 남양주시장 민주당 후보들이 다 멋진 공약들 제가 봐도 참 부러운 공약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제대로 실천되려면은요,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도 우리 계속 우리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도가 남양주 시장의 권한 바뀐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법을 고쳐야 되고요, 중앙정부의 규칙을 고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들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꿔야 됩니다. 역시 시장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도 어디하고 싸워야 되느냐, 중앙정부하고 건설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 지금은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재명 개혁정부, 이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지어야 됩니다. 남양주에 이제 민주당 시장이 서고, 민주당 시의회가 서고, 민주당 정치인이 당원 또 우리 시민들과 힘을 합쳐서 이번 기회를 제대로 남양주 대전하는 기회를 잡아내면은 우리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양주가 성공해야 이재명도 모두 성공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 임한다면은 이런 공약이나 정책의 세세한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양주에 물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물 들어올 때 놓줘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별다른 질문은 안 하시는데 그냥 시간. 저는 오늘 백수전 변호사님이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실 말씀부터 시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백수전 변호사님 그러면 우리 후보님께 그러면 네. 순서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남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이제 법 제도의 문제, 시장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권한을 나눠서 보시는데요. 피해를 보는 것은 똑같은 남양주 시민이고, 그래서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풀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법률 개정을 하고, 그리고 공공이 개입할 여지가 있으면 공공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그 모든 것들이 다 방치되었기 때문에 남양주 시민인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공이 개입하고 정책 자금들을 통해서 기본을 깔아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사업성을 높여서 남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것도 실제 그 피해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상황을 듣고 같이 법적으로 어떻게 풀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지, 그냥 상상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다산동에 방사능 건축 자재가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함에도 현직 시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 또한 남양주에서 굉장히 큰 행정적인 문제, 남양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동일시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를 떠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저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관련된 공약과 아이디어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젠더 폭력 제로 도시를 향해서도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후보들이 협력할 수 있다면 저 또한 충분히 협력해서 남양주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이 되도록 저 또한 애를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남 지역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여기는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이나 피해자분들이 공공의 개입을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기존 사업을 사법 소송을 통해서 정상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찾아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약간 더 느리거나 간접적일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낸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의 애타는 사정을 소송에만 의존한다거나 법률 개정에만 의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행정이 어떻게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런 고민하에서 계속 제가 이 논의를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단지 예비후보인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양주를 책임지려고 하는 예비후보 모두의 문제이고, 오늘 토론을 함께한 또 김한정 후보님의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뭐 지역 주민들 같은 여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다들 재산권이 걸려 있는 데다가 예, 예. 부동산이 이게 사실 안타까운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예. 보통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재산의 구조가 부동산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전 재산이 날아가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면 개입을 해야 되겠죠. 원망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근데 시에서 시의 재정으로 해결하거나 행정력으로 그 문제를 그 부실 또 불법 행위로 자초한 그런 주택조합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낸다면은 굉장히 좋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말씀이시군요. 방향이 될 건데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백주선 후보께서 그런 문제 제기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